열심히 또 동영상을 찍었는데 날아갔어요. 네. 어떻든 아쉽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저도 예전에 카페에 글 올렸다가 열심히 썼다가 저장 버튼을 그때그때 안 눌러서 날아갔던 기억들이 있고, 뭐 책 쓰면서도 마찬가지고, 이 또한 인생인데, 그래요. 뭐 뭐든지 이게 생방송하고 녹화방송 뭐가 힘드냐 라고 하면은 녹화방송이 힘들거든요. 생방송 그냥 그대로 가버리는데, 녹화방송은 또 안 되면 다시 해야지, 잘해야지, 3세판이다 이런 것처럼 인생이라는 건 한 번인데 다시 한 번 하면은 잘 살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은 그게 아닌 거죠. 한 번 할 때 잘해야지 뭐 두 번, 세 번 한다고 잘할 것 같진 않고, 그래도 날아갔으니까 잘해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뭐 또 이게 우리 이순옥 사모님이 남창교환연에서 침 맞고 눈도 좋아지고 백내장도 좋아지서 수술도 안 해도 되고 뭐 시력도 좋아졌다 이렇게 자랑하시고, 또 남창기 원장한테 고맙다는 감사의 말도 하셔서 제가 또 나가시는 길에 붙잡아서 또 이제 PR도 좀 하고 했는데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박종구 선생님이 인체파동원리를 발견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뭐냐? 제도권 교육을 수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무조건적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왜? 라는 관점에서 세상을 봤기 때문에, 학문을 보든 선생님을 보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따지면은 한의학이 동양학문이 논어, 맹자, 대학, 중용이라는 과목도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적으로 암기하는 게 아니냐라고 하지만은, 어쨌든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순간 물리를 터득하는 부분들이죠. 또 무조건 또 뭐 한다고 또 외워지겠어요. 뭔가 그거에 대한 반항, 의문 이런 과정을 통해서 물리를 터득하는 거죠. 진희 씨. 예, 다시 확인했습니다. 나오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뭐 그런 부분도 있긴 하지만은 어떻든 무조건적인 맹신, 지식의 습득은 창의적인 인간을 만들지 못한다. 21세기는 어떤 면에서 지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AI가 다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은 며칠 전에 허영만의 백반기행에 나오는데, 검색을 하지 말고 사색을 해라. 어찌 보면은 저도 인체파동원리에 관심 있는 후학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들이 그런 거죠. 검색, 뭐 예를 들면 지식의 습득은 인터넷을 쳐보면 되고 책을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 원리에 충실하자, 또 내지는 창의적인 그런 부분이 돼야 되니까, 그런 아이로 내 아이를 키워야 되지 않느냐라는 관점이고, 박종구 선생님도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인체파동원리를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이분이 뭐 예를 들면은 처음 인체파동원리를 발견하게 된 계기가, 이분이 대학은 전자공학과를 다녔어요. 전자공학과를 다니다가 신학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로 편입을 해서 신학을 했는데, 같이 다니는 그 분하고 그 당시 동대에서 다니다가 학교분이 이제 신학교로 편입해 오신 나이 많으신 분이 계셔서 이분하고 같이 그분의 매형에 한약방인지 뭐 그런 걸 하고 계셨나 봐요.
거기를 방문했는데 오른쪽 넓적다리 자골신경통으로 인해서 쩔룩쩔룩 거리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여자분을 반대편 왼쪽 자골을 주먹으로 때려서 걷게 만드는 걸 보고 어떻게 아픈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를 자극해서 치료가 되느냐. 그래서 그걸 한의대 다녔다고 하니까 학교 친구한테 물으니까 학교 친구가 하는 얘기가 한의학의 원리에 좌병우치 우병자치라는 치료 원리가 있다. 왼쪽에 병이 있으면은 오른쪽을 치료하고 오른쪽이 아프면은 왼쪽 반대편을 치료하면 낫는다라는 치료 원리가 있다. 하지만 난 잘 모르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의사가 아니면은 지금 한약을 먹고 살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냥 그런갑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근데 박정구 선생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이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한다고 해서 계속 24시간 고민하는 건 아니겠죠. 그런 거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하다가 어느 날 낚시를 좋아해서 틈만 나면 뭐 낚시를 하시는데 그때 비가 오는지 뭐 어떻든 빗방울이 연못에 떨어지는 걸 보고 떨어진 곳이 이제 우리가 제일 통증이죠. 제1오작동인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퍼져나간다, 분산되어 나간다, 확산되어 나간다. 또 날아갔습니다. 뚜껑이 열릴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할 일이니까 해야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식당도 못 가고 점심은 그냥 사랑하는 아내가 해준 김밥으로 간단히 요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양은 제가 막 아침에 출근하면서 막 이래저래 담아서 볼품은 없지만은 그래도 맛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김밥인 것 같아요. 잡채도 잘하고. 그래요. 김밥 먹으면서 또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이 박사님이 낚시를 하면서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보고 그게 제일 통증이죠. 제1오작동.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걸 보고 퍼져나가면서 소멸되어지는 걸 보고 그게 이제 제2오작동인 거고 우리 몸이 이런 다친 웅덩이 연못과 같은 몸의 상태이기 때문에 오른쪽 넓적 다리가 통증이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분산이 되어서 몸의 구석구석에 통증이 남아 있겠구나. 다시 말해서 물코가 트여 있다면 빠져나가겠지만은 막혀 있기 때문에 다친 웅덩이이기 때문에 그걸 풀어주는 방법은 시소의 반대편인 즉 오른쪽 넓적다리의 반대편인 왼쪽 넓적다리를 충격을 주거나 자극을 주거나 침을 놓거나 뭐 부항을 하거나 마사지를 하거나 물리치료를 하게 되면은 그것이 곧 파도가 쳐 나오는 것을 잠잠하게 하는 방법은 맞파동을 치는 거구나. 그래서 맞파동을 치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면은 낫는구나. 그래서 오른쪽 넓적다리가 아픈데 반대편 넓적다리를 자극을 줘서 때려서 좋아졌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또 그걸로 끝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박사님이 그걸로 뭐 한의사가 되거나 치료할 게 아니니까 이런 원리가 한의학에서 말하는 좌병우치 우병자치구나. 즉 왼쪽이 아프면은 균형의 관점에서 맞파동의 관점에서 반대편인 넓적다리를 자극을 주거나 침을 놓거나 해서 자극을 주면은 치료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박 선생님은 일반인이었기 때문에 이 치료 원리를 발견하는 게 가능했다. 왜냐면은 뭐 한의사였다면은 당연히 그냥 의문 없이 그냥 받아들였을 거고 또 왜 의문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 우리나라의 학제 시스템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 엄청난 양의 학습량들이 습득하기에만 바쁘니까 이유 없이 그냥 외워야 되는 거죠. 또 내지는 그렇지 않았다가는 뭐 과락이라든지 낙제, 유급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우리나라의 이런 의대, 한의대 공부 자체가 워낙 많은 학습량을 단기간 내에 습득해야 되다 보니까 그냥 외에 생각하는 공부가 아니고 무조건 어떻든 맹목적으로 습득하고 암기하는 그런 공부가 되다 보니까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냥 수동적인 그런 한계성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박종부 쌤도 그런 제도 하에서 공부를 했다면은 이런 인체파동 원리를 발견하지 못했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박종부 쌤 같은 또는 우리가 말하는 천재를 만드는 방법은 간단하다. 3살 시절부터 어떻게 돼요? 항상 무조건적으로 앵무새처럼 습득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항상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켜야 된다. 그건 뭐냐? 예를 들면은 이게 뭐예요? 이거 볼펜. 이거 뭐예요? 이거 책. 이런 식으로 어떤 질문을 던질 때 무조건적으로 즉답을 주는 것이 아니라 글쎄 이게 뭘까? 너는 뭐라고 생각하니? 이렇게 되물어 주기만 해도 그 아이는 천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박종우 쌤이 강의할 때, 지도자 교육을 할 때 어떤 거에 대한 답을 주는 법이 없었어요. 항상 생각할 수 있는 여지를 주고 항상 질문을 던졌고, 저도 마찬가지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스스로 찾아가려고 노력을 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찾지도 못했지만은 어떻든 생각할 수 있는 텀을 두고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또 실제 답이라는 거는 실제 굳이 선생님한테 확답을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가 답을 안다는 거죠. 왜?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굳이 선생님한테 이게 답이지요 재차 확인하고 검증받지 않더라도 답이라면은 그 답을 알면은 깨우치면은 스스로도 이게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든 요즘 세상이 좋아져서 무조건적으로 전화 또는 이렇게 묻고 즉각적인 답을 찾기를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생각할 수 있는 고민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어찌 보면은 남창기 박사가 쓴 인체파동 원리 또는 박종구 쌤이 말하는 인체파동 원리의 가장 핵심이 뭐냐? WHY, Y라는 거죠. 왜?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저 살아가지 말라. 제가 요즘 TV나 매스컴에서 말하는 코로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죠. 코로나를 생산하는, 그 뉴스를 생산하는 자가 누구냐? 제약회사냐? 보건당국이냐? 의사냐? 한인사회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생산자의 입장에서 대변하는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걸 한 번쯤은 더 역발상으로 되짚어 보는 그런 것들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비판적으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뉴스를 보거나 사회 현상을 사건을 보지는 마라. 그래서 이 목차에서 박종구 쌤이 즉 일반인인 의학의 문의 아닌 일반인이 어떻게 의사
한의사도 알아내지 못한 이 비밀을 알 수 있었느냐? 물론 우리 조상들, 한의학에서 말하는 신농씨 또는 이런 예전에 우리 성인들은 알았지만은 어느 순간 그 맥이 끊겨져서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떻든 고대와 현대의 어떻든 그런 단절을 연결시켜 줄 수 있었던 부분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 조상들이 옛 성인들이 했던 그런 창의적인 공부 방식이 아닌 지식의 습득, 암기의 맹목적인 그런 교육의 병폐로 인해서 그 흐름이, 그 맥이 끊겼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원래의 상태, 원상의 상태로 돌아가려면은 원상의 상태가 가졌던, 추구했던 그런 공부, 학습 방식으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자. 그런 내용으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동영상을 작업하는데 많은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해해 주시고, 저도 어떻든 안되면 대기하라 어떻든 오기로 찍었습니다. 감사합니다.